안녕하세요, 러닝버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니 α7 마크 3 카메라 메뉴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상과 사진 모두 촬영을 하기는 하지만 영상 촬영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제 메뉴 세팅, 특히 커스텀 버튼 세팅은 그 편리한 영상 촬영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마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많은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면서 공부했고 세팅값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해 나가면서 저한테 조금 더 적합한 세팅으로 수정을 해 나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α7 마크 3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도 제 세팅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사용을 쭉 해보시면서 본인한테 더 맞는 세팅으로 바꾸어가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ith you I feel like a fighter. Nothing can make me back down. 네, 그럼 지금부터 소니 α7 마크 3 카메라 메뉴 세팅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 버튼을 눌러보시면 첫 번째 파일 포맷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우 앤 JPG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로우 파일로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촬영하신 다음에 후보정 작업을 거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별도의 후보정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로우 앤 JPG나 JPG 이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우 파일 타입인데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압축과 비압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압축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이제 로우 파일 용량이 약간은 줄어드는데 파일에 일부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압축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옵션은 파일 포맷에서 JPG를 선택하셨을 때 의미를 갖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JPG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옵션 중에 엑스트라 파인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JPG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라지, 미디엄, 스몰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진 결과물 크기에 따라서 약간 그 픽셀 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 크기가 3:2로 설정이 되었을 때랑 16:9로 설정이 되었을 때 그 사이즈가 조금씩 다른데, 저는 지금 3:2로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수치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3:2 기준으로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6000에 4000 픽셀 정도 사이즈고요. 미디엄 사이즈는 3936에 2624 픽셀, 그리고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3008에 2000 픽셀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즈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하는 세팅 값을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율인데요. 이거는 촬영을 하신 다음에 사진이 어떤 비율로 나오게끔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이고요. 3:2와 16:9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3:2를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PS-C 슈퍼 35에 관한 옵션인데요.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슈팅에 대해서 오토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로 설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토로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α7 마크 3 카메라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카메라이기 때문에 보통은 풀프레임 렌즈를 물려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APS-C 크롭 렌즈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가 있는데, 그 크롭 렌즈를 이제 장착을 했을 때 바디에서 자동으로 APS-C 규격에 맞는 화각으로 바로 이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설정하는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토로 설정을 하면은 렌즈를 그 크롭 렌즈를 끼우든 풀프레임 렌즈를 끼우든 바디에서 알아서 그 렌즈를 인식을 해서 그 렌즈에 맞는 화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이거를 매뉴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아래 옵션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아래 옵션을 눌러보시면 매뉴얼로 했을 때 APS-C 렌즈를 끼웠을 때 그것을 바로 인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인식을 하지 않게 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옵션을 이제 오프로 하시게 되면은 그 APS-C 규격의 크롬 렌즈를 장착을 해도 그거를 바로 인식을 하지 못해서 아마 약간의 비네팅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로 하실 경우에는 여기를 ON으로 누르셔야 APS-C 규격의 렌즈를 장착하셨을 때 그 적정한 화각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롱 익스포저에 대한 내용과 하이 ISO에 대한 이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옵션도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파일 포맷을 JPG로 설정을 해 놓으셨을 때 활성화가 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하셨을 때 야간에 약간의 장노출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약간의 어두울 때 ISO를 좀 높여서 촬영을 하실 때 이미지 JPG 이미지를 약간 노이즈 없이 보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JPG를 활용하기보다는 로우 파일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옵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JPG 파일을 비교해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끄고 사용을 하실지 아니면 켜고 사용을 하실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칼라 스페이스인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sRGB가 선택되어 있는데 기본 세팅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도비 RGB 같은 경우는 이제 색 공간이 sRGB에 비해서 약간 넓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요.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이 색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별도 모니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걸 또 구매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sRGB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렌즈 보정 메뉴인데요.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는 음영 보정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색수차 보정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왜곡 보정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왜곡 보정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용하시는 렌즈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2410 렌즈에서는 이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네요. 그래서 음영 보정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기능을 자동으로 할 것인지 끌 것인지 또 하는데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무난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모서리에 생길 수 있는 그 음영 같은 거를 자동으로 좀 보정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색수차 보정은 이것도 역시 눌러서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할지 끌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오토로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면 모서리의 색의 편차 같은 거를 자동으로 보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옵션들은 그냥 오토로 해놓으시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시면 싱글 슈팅 모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슈팅 모드가 있습니다. 하이, 미드, 로우, 하이 플러스 네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사 촬영을 하실 때 세팅하시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사 속도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니까 참고하셔서 세팅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셀프 타이머 기능입니다. 2초와 10초, 5초 세 가지 옵션을 선택 가능하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ND 필터를 끼고 장노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밤에 야경 촬영 시에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장노출로 활용을 할 때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카메라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흔들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2초나 5초를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2초나 5초의 시간 동안 그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떨림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이 옵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릴리즈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옵션을 뭐 별도로 따로 활용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셀프 타이머 기능이긴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에 몇 초 있다가 촬영을 할지와 그리고 몇 장을 찍을지까지 같이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초랑 3장의 이미지가 표시되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세팅을 해놓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5초 있다가 촬영을 시작을 하고 5초 후에 촬영을 시작해서 3장을 연속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5초에 뭐 5장, 2초에 3장, 2초에 5장, 10초 후에 3장, 10초 후에 5장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제 브라켓에 대한 설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값의 변경을 주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노출값 약 1 정도의 노출값을 차이가 나게 하면서 5장을 연속으로 촬영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연속으로 9장을 촬영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출값의 그 차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작게는 0.3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0.3씩 노출 차이를 두면서 3장을 촬영하거나 5장 아니면 9장, 다음으로는 0.5씩 노출을 차이를 두면서 3장, 5장, 9장, 0.7씩 차이를 두면서 3장, 5장, 9장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을 누르고 계셔야 작동을 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이 위에랑 같은 그런 기능이긴 한데요. 이 아래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한 번 각각 따로 누를 때 작동을 하는 그런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내려가시면 화이트 밸런스 브라켓 설정이 하이와 로우 2개 중에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걸 세팅해 놓은 다음에 촬영 버튼을 누르시면 각각 다른 화이트 밸런스의 세팅 값대로 이미지 3장을 연속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이제 하이로 놓고 촬영을 하실 경우에는 좀 더 큰 화이트 밸런스의 차이를 세팅이 돼서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 로우로 세팅을 하시면 약간 화이트 밸런스의 차이가 크게 나진 않게 됩니다. 아래쪽에 디아로 브라켓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제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촬영을 역시 할 수 있게 해주는 메뉴인데요. 화이트 밸런스 브라켓 이 설정이랑 똑같이 로우랑 하이 2가지 옵션이 있고 역시 다른 이미지 3장을 연속으로 촬영하게 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브라켓 세팅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브라켓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이 있었잖아요. 화이트 밸런스도 있었고 노출값도 있었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있었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세팅을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셀프 타이머 옵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설정 이제 말씀드렸던 그 설정 값대로 일단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몇 초 후에 촬영을 시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프로 돼 있으면은 이제 버튼을 누르는 즉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2초, 5초, 10초 이거는 세팅한 그 값에 따라서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설정한 값 이후의 시간 이후에 그 다음에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2초로 세팅을 해놓으면 버튼을 누른 뒤에 2초 후에 촬영을 시작하겠죠.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브라켓 오더 같은 경우에는 3장을 연속으로 촬영한다고 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노출값 관련된 이제 브라켓 촬영을 하신다고 했을 때 3장을 촬영한다라고 하면은 3장을 어떤 순서로 촬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0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 가장 처음 찍히는 사진이 기본 노출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어두운 노출로 찍힌 사진, 그 다음에는 밝은 노출로 찍힌 사진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정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아래 걸로 바꾸게 되시면 가장 처음에 찍히는 사진이 가장 노출값이 낮은 사진으로 찍히게 되고 그 다음이 제로값, 그 다음이 노출이 가장 높은 값 이런 순으로 촬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메모리 카드에다가 세팅 값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콜 같은 경우는 그 저장 설정 값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 메모리는 이제 실제로 세팅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눌러보시면 위에 1, 2 두 가지가 있고 옆에 M1, M2, M3, M4가 있는데요. 1과 2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팅 값을 저장을 해놓으면 알파7 마크3 바디에 저장이 됩니다. 그 반면에 M1, M2, M3, M4는 세팅 값을 설정한 저희 메모리 카드 있죠? 네, 저장되는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는 메모리 카드의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기계 상단에 보시면 다이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번, 2번 거기를 이제 돌려가면서 세팅 값을 바로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M1, M2, M3, M4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메모리 카드를 포맷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은 값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사용을 하실 때 주의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이랑 영상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진 세팅과 영상 세팅을 이 6가지 항목에 모두 채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렉트 미디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메모리 카드나 아니면 저희 바디에 설정 값을 세팅할 때 그 미디어를 설정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이 M1부터 M4까지의 이 세팅 값을 어느 슬롯에 있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7 마크3가 2가지 슬롯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1번 슬롯으로 설정을 해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 인터벌 슈팅 펑션 이게 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타임랩스 촬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팅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터벌 슈팅, 오프, 온 이렇게 2가지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진과 사진 사이의 간격을 두고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온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팅을 하시면 설정한 그 세팅 값대로 인터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슈팅 스타트 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3초로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에 몇 초 후부터 촬영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초로 세팅을 해놨고요. 이것을 너무 짧게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에 카메라 떨림 때문에 그 사진 첫 장이 좀 흔들려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초로 놓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슈팅 인터벌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촬영을 하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7초, 5초, 10초, 뭐 길게 뭐 다양하게 세팅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슛은 이제 몇 장을 촬영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720장을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까 보시면은 7초 간격으로 촬영을 하고 720장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720장을 촬영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까지 시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시간 23분 53초가 걸린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타임랩스 촬영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이걸 보시고 세팅 값을 설정하실 때 꽤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거는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A 트래킹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추적 감도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시면 하이, 미드, 로우 3가지가 있는데 이 기능은 뭐냐 하면은 이제 간격 촬영을 하는 도중에 이제 주변 환경 그 조명 같은 거에 이제 변화에 따라서 그 노출의 추적 감도를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로우로 놓고 촬영을 하시면 그 간격 촬영 중에 노출값 변화에 의해서 이제 화면이 많이 변하는 거를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 노출 변화를 좀 세팅을 하시려면은 로우로 놓고 촬영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사일런트 슈팅. 이건 이제 매번 촬영을 이제 간격 촬영이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마다 소리가 나면 좀 번거롭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사일런트 슈팅을 온으로 놓고 소리를 조용하게 이제 간격 촬영 시 소리가 안 나게끔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슈팅 인터벌 프라이어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간격을 지금 제가 7초로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리개 우선 모드로 타임랩스 촬영을 할 때 야간이 되면은 이제 조리개 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셔터 스피드가 그 주변 밝기에 따라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점점 길어지다가 셔터 스피드가 7초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7초 이상이 될 경우에
셔터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10초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10초가 됐을 경우에 10초 간격으로 촬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기존에 설정해 놓은 7초 간격 촬영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인데요. 이걸 이제 오프로 해놓으면은 10초 간격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온으로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아무리 셔터 스피드가 7초 이상으로 길어져도 계속 7초를 기준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세팅을 오프로 해놓게 되면은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셔터 스피드가 15초, 20초, 30초가 됐을 때 7초 간격으로 세팅해놨던 걸 무시하고 10초, 15초, 30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랩스 촬영을 하실 때 이 기능에 대해서 대부분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잘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미묘한 이제 타임랩스 촬영 느낌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 오토포커스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모드를 보시면은 5개가 있는데요. 싱글샷 오토포커스, 오토매틱 오토포커스, 컨티뉴어스 오토포커스, DMF, 매뉴얼 포커스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싱글샷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셔터를 누르게 되면 초점을 한번 잡게 되고 그 상태에서 구도를 바꿔도 그 초점을 잡은 곳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 움직임이 좀 적고 정지된 이미지를 촬영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옵션이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반셔터를 누른 상태에서는 초점을 계속 잡습니다. 이게 언제 좋으냐 하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대상을 촬영을 하게 됐을 때 초점이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은 모드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오토매틱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반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서 싱글샷 오토포커스와 컨티뉴어스 오토포커스를 알아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카메라가 해줍니다. 그리고 D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 초점 모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토포커스를 잡은 다음에 이제 포커스 링을 이제 수동으로 손으로 돌려서 약간씩 그 포커스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매뉴얼로 포커스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세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밸런스드 엠파사이즈 이 두 개를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존, 센터, 플렉서블 스팟, 익스팬드 플렉서블 스팟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그냥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와이드입니다. 포커스 에어리어를 와이드로 놓으면 이제 화면 전반에 걸쳐서 이제 포커스를 추적을 하게 되고, 가장 앞에 있는 거 위주로 이제 포커스를 잡게 되고, 이 상태에서 뭐 얼굴 인식 기능을 켰다던가 하면은 얼굴을 가장 먼저 이제 인식을 해서 포커스를 잡게 됩니다. 다음에 존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존으로 설정을 하면은 어떤 존, 그러니까 화면 내에서 어떤 존을 포커스를 좀 잡게 할 것인가를 미리 설정을 하시면 그 존 영역에 한해서 포커스를 카메라가 이제 우선 순위를 두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상 촬영을 할 때를 예를 들면은 인터뷰 촬영이라든지 할 때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영역에 계속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급격한 움직임이 없는 촬영을 할 때 그 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을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어떤 가운데 어떤 물체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초점을 맞춰서 이동을 하는 촬영을 한다든지 할 때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플렉서블 스팟 같은 경우에는 L, 스몰, 그리고 미디엄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약간 작은 부분이죠. 특정한 어떤 사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고 싶을 때 주로 활용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은 그 영역의 그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익스팬드 플렉서블 스팟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것보다 약간 그 초점을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움직임이 약간 더 있어도 그거를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이제 버티컬, 호라이젠탈, 오토포커스 에어리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오토포커스 포인트와 오토포커스 에어리어 요 세팅을 놓고 촬영을 하십니다.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카메라를 가로로 놓고 포커스를 어느 지점에 잡은 다음에 촬영을 하시다가 이제 카메라를 세로로 이제 전환해서 촬영을 하실 때 그 미리 설정했던 그 오토포커스를 자동으로 따라가서 인식을 하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세로로 촬영을 할 때 잡았던 오토포커스도 이제 카메라를 가로로 다시 기울였을 때도 그 오토포커스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끔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프로 사용을 하지만 맨 밑에 있는 거를 놓고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토포커스 두 번째인데요. 오토포커스 일루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할 때 이 알파7 마크3 자체적으로 약간 포커스를 잘 잡게 해주기 위해서 불빛을 쏴줍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 불빛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오프로 놓고 촬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센터 로건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온으로 놓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화면 가운데에 이제 포커스를 잡아서 락온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화면 가운데에 이걸 온으로 놓고 세팅을 하시게 되면 그 포커스를 잡은 것들을 이제 카메라가 이동된다든지 해도 계속 그 포커싱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은 옵션이고요. 페이스 아이 오토포커스 세팅은 얼굴 그리고 눈 인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으로 해놓으시면은 얼굴 인식을 할 때 이제 눈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놓아주는 그러한 옵션이고,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할 것인가 동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주는 옵션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 프레임 이런 것들은 그냥 오프 온으로 놓고 사용하셔도 무난합니다. 다음으로 오토포커스 추적 감도에 대한 옵션입니다.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5개의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면은 얼마나 이제 오토포커스 추적 감도를 민감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옵션을 1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초점을 잡고 그 오토포커스를 이제 설정을 하고 있을 때 그 잡고 있는 그 물체와 저희 카메라 사이에 어떤 물체가 끼어들었을 때 이게 이제 1로 세팅이 돼 있으면은 기존에 잡았던 그 오토포커스를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5번 리스폰시브로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잡고 있던 물체와 카메라 사이에 어떤 물체가 끼어들었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끼어든 물체로 오토포커스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이 세팅 값은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실 때는 3번 스탠다드로 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포커스를 반셔터를 눌렀을 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 온으로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오토포커스 세 번째 탭에 가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셔터를 누르지 않았을 때부터 화면에 있는 거 오토포커스를 잡겠다라는 건데, 사실 오프로 해놓고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토포커스 에어리어 레지스트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원하는 오토포커스 에어리어를 등록을 해놓고 본인이 이제 원할 때 언제든지 불러서 그 오토포커스 지점을 이동을 해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기능이라 오프로 해뒀습니다. 다음 옵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기능 있죠? 그 오토포커스 에어리어 설정된 그거를 지워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지울 것이냐 물어보면은 OK를 누르면 지우게 되고요. 다음으로 오토포커스 에어리어 오토 클리어 옵션은 저희가 반셔터를 눌러서 이제 초점을 맞췄을 때 초점이 맞춰지고 나면은 거기 표시된 맞춰진 그 표시를 계속 켜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없앨 것이냐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클리어이기 때문에 오프로 해놓으면은
그 초점이 맞은 부분에 대한 표시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이걸 ON으로 해놓으면은 초점이 맞은 다음에는 그 표시된 영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OFF로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디스플레이 컨티뉴어스 오토포커스 에어리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티뉴어스 오토포커스 모드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 포커스 에어리어를 표시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건 ON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오토포커스 미세 조정 옵션인데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하실 경우에 해당하는 옵션이라서 일단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이제 노출값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노출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신데, 이 ISO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ISO를 여기서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 ISO는 이제 촬영하실 때 커스텀 키나 이런 걸 설정하셔서 좀 편하게 그때 편하게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측광 모드입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 5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멀티라고 해서 다중 옵션이고, 두 번째는 중앙, 센터고, 세 번째는 스팟, 이제 스탠다드, 라지, 2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전체 화면 평균, 그리고 5번째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인 이제 다중 모드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다중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 전체 영역을 이제 복수의 영역으로 이제 분할을 한 다음에 그 광량을 이제 측정해가지고 적정 노출을 설정하는 그런 이제 옵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그 화면 중앙 쪽에 이제 전체 화면 이제 평균 밝기를 측정을 하는 중앙 측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부에 그 노출값을 맞춰서 촬영하시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걸 설정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팟. 이 스팟이라고 하는 것도 중앙 영역을 위주로 측정을 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와 라지로 그 사이즈를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화면의 평균 밝기를 이제 측정해서 하는 이제 측광 모드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 5번째는 그 화면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영역 있죠. 거기에 중점을 두고 밝기를 측정하는 그런 모드라서 이제 과노출을 피하고 싶을 때 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멀티 그 다중 모드를 그 기본 옵션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옵션을 보시면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광 모드를 그 제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그 다중 측광 모드를 세팅을 했을 때 카메라가 그 얼굴을 토대로 밝기를 측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걸 ON으로 설정을 하시면 그 카메라가 이제 얼굴의 밝기를 이제 토대로 측정을 하게 되고, 이걸 OFF로 놓고 사용하시게 되면 카메라가 얼굴을 검출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설정한 다중 설정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밝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ON으로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스팟 측광 위치에 대한 옵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점 영역을 저희가 그 플렉서블 스팟이나 확장 플렉서블 스팟으로 설정을 했을 때, 저희가 스팟 측광을 설정을 하면은 그 스팟 측광 영역이랑 그 초점 영역을 맞출 것이냐 안 맞출 것이냐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센터와 포커스 포인트 링크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센터로 놓으시게 되면은 그 초점 영역이랑 연동이 되지 않고 중앙에서 밝기를 그대로 측정하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포커스 포인트 링크로 놓으시게 되면 초점 영역이랑 그 스팟 측광 포인트가 연동이 돼서 그 부분을 측광하게 됩니다. 이 밑에 익스포저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포저 노출 값이 어느 정도 값으로 이제 넘어가게 할 것인지, 한 단계를 얼마의 차이를 두고 넘어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라서 그냥 0.3으로 놓고 쓰시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 셔터를 눌렀을 때
그 노출을 고정할지 안 할지에 대한 옵션으로 보시면 되고, 이 옵션을 눌러보시면 오토가 있고 온이 있고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토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사진 촬영할 때 초점을 단일 촬영 오토포커스로 설정을 해놓게 됐을 때 셔터를 반쯤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먼저 초점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노출을 고정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온으로 설정을 하시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반 셔터를 누르면 노출을 그냥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프로 놓으시게 되면은 셔터 버튼을 반쯤 눌러도 노출을 따로 고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토로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플래시 설정에 대한 옵션들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플래시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자세한 옵션 설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플래시 모드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제 뭐 여러가지 옵션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플래시 오프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 플래시 같은 경우는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할 때 플래시가 이제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플래시를 켜주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셔터 버튼을 누르면 그냥 주변 상황이랑 상관없이 플래시가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저속 동기 모드, 그리고 후막 동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기능을 알게 되면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프로 놓고 세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플래시의 그 광량을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0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광량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를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건 외부 플래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엔 무선 플래시를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메뉴고, 마지막으로는 정목 현상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플래시를 썼을 때 촬영을 했을 때 이제 눈이 빨갛게 나오는 거를 이제 보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안 해줄 것이냐를 설정하는 메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파7 마크3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세팅 값들이 있는데 이걸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5500K로 그냥 커스텀 2로 이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많이 촬영하다 보니까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노출값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뀔 때 화이트 밸런스가 좀 변함에 따라서 영상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값을 사용하고 나중에 후보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하실 때 어떤 모드를 놓고 사용하실 거냐라는 건데, 뭐 기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앰비언스로 사용하셔도 되고 화이트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취향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앰비언스로 놓고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고정값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뭐 많이 사용하는 메뉴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픽처 프로파일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진보다는 영상에 있어서 이 픽처 프로파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픽처 프로파일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상 촬영을 할 때는 이 픽처 프로파일이 매우 이제 중요한데, 이 픽처 프로파일을 설명하는 거는 이제 또 그것만으로도 이제 많은 내용을 담아야 돼서요. 이거는 별도 영상으로 제가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커스 매그니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포커스를 잡으실 때 이제 화면을 확대해서 포커스를 잡으실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초점 부분 확대할 때 그 시간을 세팅할 수 있는 그 옵션인데요. 눌러보시면 2초, 5초 무제한이 있는데,
그냥 무제한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이미지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셔터 버튼을 누를 때까지 이미지를 확대하는 옵션인 무제한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점 부분 확대 시에 초기 배율을 설정하는 그런 옵션인데요. 눌러보시면 1.0이 있고 5.9가 있는데 1.0으로 놓고 쓰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오토포커스인 포커스 매그니파이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초점 부분을 확대를 할 때 오토포커스를 실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인데 온으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 포커스 어시스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키시면은 매뉴얼 포커스를 저희가 설정을 할 때 초점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확대를 시켜줍니다. 네, 그거에 관련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피팅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포커스가 잡혔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이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ON으로 해 놓으시면은 화면상에서 포커스가 어디 잡혔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킹 레벨은 하이로 해 놓으시고 피킹 컬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 놔서 초점이 잡히는 부분이 화면에 빨갛게 잘 표시가 될 수 있게 세팅을 해 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리커 형상 같은 거를 잡아줄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사진에 해당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끄거나 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특별히 문제점을 느끼진 못해서 5%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얼굴 등록에 대한 옵션인데요. 여길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새로 얼굴을 등록할 수 있는 옵션, 그 다음에 등록된 얼굴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옵션, 삭제하는 옵션, 전부 삭제하는 옵션 4가지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굴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촬영을 하실 때 이 등록된 얼굴에 초점을 바로 잡으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등록된 그 얼굴들에도 이제 순서를 매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순서를 세팅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등록된 얼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기능을 키게 되면은 그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 초점을 잡게 됩니다. 이거를 끄게 되면은 그거랑 상관없이 초점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탭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면이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탭인 이제 주로 영상과 관련된 옵션들부터 그 이후에 네트워크라든지 재생 그리고 셋업에 관련된 옵션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추가로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